오늘은 사회적 존재로서 어떻게 존중받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사회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 사회권,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답게 산다는 게 단지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모이고 집회한다고 해서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얇은 옷 입고 자는 것, 이 속에서 인간다운 존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마가렛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품위 있게 살 권리, 모욕받지 않는 거는 사회적 권리가 존중받을 때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노동하는 인간이라고도 하고, 뭐 도구의 인간이라고도 하고, 정치적 인간이다, 일하는 인간이다, 뭐 경제적 인간이다, 언어적 인간이다, 뭐 이런 게 이제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 폴리티쿠스, 에코노믹스 뭐 이런 식의 나오는 거죠. 인간은 하나의 존재로 규정하기는 어렵죠.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말도 사용하고 정책 참여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이제 지난 1강 때 얘기했던 루즈베트의 4대 자유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결핍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권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적 삶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사회적 권리죠. 먹고 살고 교육받고 문화와 과학을 향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 욕구가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국가가 뭘 해야 돼요? 교육시설도 만들어야 되고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도 만들어야 되고요. 집도 지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지출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권은 돈이 많이 든다. 권리 획득 비용이나 권리 보장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보장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런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권리는 단지 사회주의 국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흔히들 사회권 얘기를 할 때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때 국가가 개인에게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가, 국부에 대한 권리, 노동에 대한 권리, 교육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있기 때문에 사회권이 거기서부터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회권을 이제 보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 규약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회권 규약 중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6조, 7조, 8조 세 개나 있는 게 바로 노동권입니다. 6조에서는 노동에 대한 일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7조, 8조에서는 이제 노조 결성의 권리예요. 단체 행동 권리. 그래서 노동권이 3개 조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권리에서 노동권은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노동할 권리, 결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권리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인권은 개인적 권리만이 아니라 집단권이고, 노동권은 특히나 집단적 권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다. 그리고 사회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먹고 배우고 치료받고 적정한 주거에 살고, 이런 게 사회적 권리고요. 문화적 권리, 그 3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빵과 장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빵과 장미라는 이제 영화도 있기 때문인데요. 빵은 흔히들 사회적 권리, 그러니까 먹고 살고 하고 노동권을 존중해라. 장미는 권리, 참정권이 되든 노조 결성해서 단체 행동하게 되든 이런 존엄, 자유에 대한 이런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사회권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가 바로 할 수는 없어요. 특히 빈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죠. 사회권이 나라의 경제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초창기에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 의무가 면제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의입니다. 그런 합의 속에 나온 것이 86년에 림버그 원칙이고요. 97년에 사회권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할게요 라고 거짓말을 못하도록 한 것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국가의 의무를 3중 보호 의무로 정했어요. 존중, 보호, 실현. 근데 이후에는 자유권에서도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3중 의무를 얘기해요. 존중은 뭐냐면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국가가 존중하기 위한 어떤 법제도를 해야 되죠. 교육과 관련한 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보호라는 건 뭐냐면 제3자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 혹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 이렇게 하지 못하라는 게 보호입니다.
실현은 지금의 인권을 더 확장할 수도 노력해라. 두 번째는 행위와 결과의 의무다. 요즘 뭐 공정담론 얘기하면서 기회평등 얘기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기회평등만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는 평등한 결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의무도 있고 결과의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권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최소 핵심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해야 한다. 즉시 실현해야 될 의무들이 있다. 이게 네 가지가 마스트리드 가이드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권의 변화는 한 나라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세계 질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WTO 등 세계 무역체제가 사회권 실현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200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권에 대해서도 각국에서 사법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판에서 나의 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침해했어요. 그러니까 보장해준 게 침해인 거겠죠. 혹은 기업이 침해하는 거에 방치했어도 그건 국가의 책무를 벗어난 거겠죠. 이런 것 때문에 사회권 선택의정서가 2008년에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회권을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권의 변화 과정에서 핵심입니다. 사회권 규약에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권에는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가 18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국가체계이기 때문에 국가 정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권에는 그 해당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어떤 운동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권 분야에 능력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규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걸 잘 이행했는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회권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권 규약은 2강 때 말씀드렸듯이 66년에 만들어지고 76년에 발효했어요. 지금 시간이 흘렀으니까 사회권의 내용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겠어요. 규약에는 추상적으로 담긴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 논평이라는 걸 발표해요. 규약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게 일반 논평입니다. 사회권 일반 논평은 사회권 규약에 부족했던 면을 채우는 과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논평은 주요한 인권 사건을 통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새로운 인권의 지표가 필요하면 발표하기도 합니다. 94년에는 이제 UN 개발 계획이래 UNDP라고 하죠. 개발 보고서를 통해서 인간 안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전쟁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국가 안보가 아니라 개인이 빈곤이나 두려움, 공포라는 건 이제 전쟁이 되든 범죄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인간 개발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일반 논평을 보면 지난번에 인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동성이다, 역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복합적인 맥락이 생기면 인권이 침해당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002년에 발표한 물에 대한 일반 논평입니다. 일반 논평 15번인데요. 이제 물 민영화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상하수도를 민영화해 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물 민영화 안 됐죠. 국가가 공공기관으로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민영화한 나라들은 어떻게 써요? 이 물 팔아갖고 돈 벌려고 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물을 못 먹어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밥을 하려고도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세수하고 목욕하려도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근데 비싸가지고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병이 생기겠죠. 생명의 위험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권 규약에는 그냥 식량에 대한 권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에 대한 일반 논평을 만들고 나서는 물에 대한 권리도 하나의 권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권은 사회체제의 변화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역동성과 역사성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강권 일반 논평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합니다. 2000년도에 이제 일반 논평이 있었는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그 지표는 나중에 다른 인권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크게 4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용성, 접근성, 수용 가능성, 양질. 가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가용 가능한 자원이 많은데 만약에 사회복지를 돈을 안 썼어.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잖아요. 세계 경제 11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썼으면 이거는 가용성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위반했다. 사회권 규약을 위반했다. 혹은 사회권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사회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접근성은 누구나 비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차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네요. 돈이 없다고
접근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의료 서비스나 이런 게. 그다음에 물리적 접근성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장애인들이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는데 혹은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면 물리적 접근성이 안 되는 거죠. 시골에서는 병원이 없어. 물리적 접근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보 접근성. 최근에 정보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화된 정보 접근 때문에 핸드폰을 못 쓰거나 이런 경우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용 가능성은 해당 문화의 그 종교나 종족이나 민족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엉터리 질이 아니라 양질의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4가지로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2016년에 만든 성과 재생산 권리 일반 논평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재생산 권리는 낙태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애를 낳는 걸 막 주변에서 반대를 해요. 장애인들은 재생산할 권리를 아예 박탈당하는 거죠. 성과 재생산 권리는 내가 낳고 싶으면 낳는 거고 내가 낳기 싫으면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장애 유무와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성과 재생산 권리의 일반 논평의 핵심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능한 자원을 국가가 만들어야 되고 그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 논평에 있습니다. 사회권 일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한국 사회권의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 사회권보다는 자유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았습니다. 97년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을 하는 인권단체들도 많아졌고 국가에게 사회권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홈리스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2001년에 사회권 규약 심의에서 한국 비정규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권 의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여했던 2009년 4차 사회권 규약 심의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동자들이 당연히 싸우겠죠. 정예고에 반대하는 싸움. 그래서 결사의 권리, 파업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권에서 핵심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파업권과 손해배상과 관련한 국가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졌고 현재 한국에서 이것의 법제화에 대한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또 4차 심의에는 그거 외에도 차별금지법 그리고 기업인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권에서 계속 권고했던 건데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자유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를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의 또 하나의 의제로 두는 것은 기업이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HIV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권 이런 것들이 사회권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심해진 불평등에 대한 관심, 사회권에 대한 관심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